안녕하십니까, 유범진입니다. 네, 인코텀즈에 대해서 쭉 진행을 해왔는데요. 오늘은 이제 인코텀즈에 대한 네 가지 조건에 대해서 좀 조금 보려고 합니다. 네 가지 조건에서 보려고 한다는 그 의미는 우리 인코텀즈는 기본적으로 이제 11가지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7가지 그리고 4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 영상을 통해서 7가지를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나머지 4가지를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가지가 마치면은 인코텀즈에 대한 어떤 이론적 내용도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론적 내용과 함께 인코텀즈 2020의 그 개정된 내용을 섞어서 하나의 또 컨텐츠로 또 만들어 볼 겁니다. 먼저 4가지의 제목부터 먼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4가지 제목부터 첫 번째 딱 보시면은 FAS라고 되어 있어요. FAS. 이거는 한글로 치면은 선측 인도 조건이라고 합니다. 선측 인도 조건. 선측 인도 조건이라고 합니다. 선측 인도 조건.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FOB라고 해요. FOB라고 합니다. FOB는 인도 조건이긴 인도 조건인데, 본선 인도 조건이라 그래요. 본선 인도 조건. 네. 본선 인도 조건이라고 합니다. 본선 인도 조건.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둘 다 C 조건입니다. 앞선 두 개가 F 조건이었다면 나머지 두 개는 C 조건인데 CFR이라고 해서 운임 지급 조건이라고 해요. 운임 지급 조건. 잠깐만요, 여러분. 우리 7가지 했을 때 CPT 있었죠. CPT. 그때 CPT는 제목이 뭐였어요? 운송비였죠. 운송비. 근데 얘는 운임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체가 문제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민하신 분들은 왜 얘는 운송비라 그러고 왜 아까 그 7가지에서는 운송비라 하는 것이냐라는데요. 운송비라고 하는 것들은 운송 형태가 단일 운송이에요? 복합 운송이에요? 여러 가지 운송이 사용되어지다 보니까 그걸 그냥 운송비라는 큰 틀에서 잡았어요, 느낌을. 하지만 운임, 이 4가지는 오롯이 무슨 방식에서만 운송을 하는 거죠? 그렇죠. 해상 운송에서만 운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해상 운송은 운임이라고 말하는 고정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운송 수단이니까 운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느낌으로 가져가 주시고요. 이제 CFR 보셨고 마지막 4번째 CIF 할게요. I에다가 포커스 잡을 필요 있겠죠?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던 것들 중에 I라고 하는 것들은 아시겠지만 보험, 인슈런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2가지겠죠. 운임 지급은 기본인 거고 뭐까지도 함께 지급한다라는 거예요? 보험료까지도, 보험료 지급 인도 조건이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단촐하지만 4가지는 여기에서 끝이에요. 4가지는 여기서 끝이고 이제 4가지의 조건을 1번부터 순서대로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 주셔야 될 거는 C 조건을 들어갈 때 아시겠지만 7가지에서 배웠던 CPT, CIP 있죠. 여기에 관련해서 분기점이 상이하다는 거, 왜 분기점이 상이한지 그거에 대한 논리, 이론을 한 번 더 상기시켜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번부터 같이 보실게요. 2번, 3번을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보실게요. 1번부터. 네. 선측이란 곳이 바로 뭘 의미할까요? 선측이라는 거는 과연 뭘 의미할까요? 선측. 네. 선측이라는 거는 선박의 측면을 의미를 해요. 선박의 측면. 따라서 선박의 측면이라서 볼게요. 네. FAS 조건. 먼저 우리 인코텀즈를 보는 기준은 총 4가지라고 했습니다. 위비 운보 통해서요. 첫 번째 위험, 그리고
비용은 묶어서 가져가겠습니다. 왜냐면 원칙상 동시 이전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요, 운송 계약을 누가 하는지. 세 번째는 보험은요, 누가 계약할, 가입할 의무가 있는지. 마지막 네 번째는요, 통관, 정상무역 거래라고 한다면은 수출 통관이 있고 수입 통관이 있을 거예요. 각각 누가 하는지 봤습니다. 먼저 FAS 먼저 볼게요.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겁니다. 셀러가 누구의 선박일까요? FAS 조건이면은 바이어, 매수인의 선박입니다. F 조건은 매수인, 바이어가 운송 계약하니까요. 셀러가 바이어의 또는 바이어가 지정한 이런 말이 있는데 바이어의 선박의 측면에 물품을 놓아둔 때라고 적어주세요. 물론 이런 표현들은 조금씩 바뀔 수 있어요. 그 표현 자체가요. 물품을 놓아둔 때 뭐가 이전한다는 거예요? 위험과 비용이 이전 누구한테요? 바이어한테. 일단 이게 기본 베이스입니다. 여기. 어디에다가 놓아두느냐가 포인트고요. 이 놓아두는 장소가 흔히 말해서 누구와 누가 합의한 장소라는 거예요. 셀러와 바이어가 합의한 장소이며 이 측면이 바로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박의 측면에다가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이걸 조금 적어주세요. 이렇게 두 가지로요. 합의된 장소, 합의 장소고요. 또 다른 건 얘가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 그래서 부담하는 책임이 넘어가는 주체가 달라지는 게 분기점이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쓰는 거는 어떤 이전? 동시 이전입니다. 좋습니다. FES. 선박의 측면에 셀러가 물품을 놓아두고 그 사람은 그냥 돌아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구로 돌아가면 되는 거고 나머지 그 놓아진 순간부터는 모든 책임 바이어가 집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선박에다가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수출구 선박이 요렇게 지금 좀 높네요. 수출구 선박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 누가 지정하거나 누가 수비한 선박이에요? 바이어겠지. 바이어 맞죠? 바이어가 수비한 선박이겠죠. F 조건이니까. 근데 셀러가 물건을 어디에 놓는다는 거? 여기 선박의 측면 옆에다가 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박에다가 실는 비용 누가 부담해요? 선박에다가 실는 비용 바이어가 부담하겠죠. 이렇게 실는 비용은 바이어가 부담을 한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그다음 볼게요. 예. 그다음 보면은 이거 FAS를 쓰는 경우 이거 한 추가로 적어주실게요. 추가로 적어줄게요. FAS를 주로 어디에 쓰냐? 물건의 특성 때문에 물품의 선박 측면에 둔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냐면은 주로 이게 들어보셨나요? 벌크 화물 운송 시 사용하는 조건. 벌크 화물 운송 시 사용하는 조건입니다. FAS는요. 그렇게 좀 기억을 해주세요. 네.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거 벌크 화물 운송할 때 FAS를 쓰는 게 관습이자 관례이구나. 시험 문제 나올 때 그렇게 맞출 수 있으니까 좀 진행해 주세요. 두 번째 이제 운송 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FAS는 누가 운송 계약하죠? 바이어. 보험 계약 가입 의무 누구한테 있죠? 누구한테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단어가 안 들어가니까? I가 안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통관 부분에서 FAS는 정상무역거래세요. 따라서 수출 통관 셀러, 수입 통관 바이어. 끝? 네, 끝입니다. 네, 이렇게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제가 아직 FAS 이거 안 지울 거예요. FOB와 굉장히 쉽게 연관되기 때문에 아직 안 지우고 진행할 겁니다. 네.
그림으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그림을 잡으면 FOB 그냥 바로 이해되십니다. 네. 자 보세요. FOB는요 말 그대로 이렇게 한번 적어보실게요. 셀러가 바이어 선박에 바이어의 선박에 뭐 한때 물품을 적재한 때 위험과 비용이 위험 그리고 비용이 바이어에게 이전한다는 거. 이전 물품을 선박에 적재한 때 가만히 보면 좀 전에는 선박에 적재하지 않은 채, 즉 좀 전이라고 한다면은 FAS에서는 셀러가 선박에 적재하지 않은 채 그냥 선박 옆에다가 물건을 갖다 놨으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해달라는 거예요? 옆에 갖다 두는 게 아니라 뭐까지? 적재까지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이렇게 비교할게요. FAS의 경우는요. 실어줘요? 안 실어줘요? 바이어 선박에. 안 실어주죠? 그러니까 이 실는 비용 바이어 부담. FOB는요. 똑같이 바이어 배인데 실는 비용 적재한 때 이전한다고 했으니까 셀러가 적재까지 해줘야 돼요. 그럼 요 비용 누가 부담한다는 거예요? 셀러가 부담하는 거 동의하시겠죠? 그러니 견적을 낼 때 인코텀즈라는 게 거래상 가격 견적 낼 때 많이 사용하는데 FAS와 FOB를 비교하여 견적 좀 내주세요 라고 한다면 딱 어떤 것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적재 비용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만 나는 거예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실제 무역에서 가격 견적을 냅니다. 그래서 FOB에 대한 개념은 FAS에서 뭐만 바뀐 거예요? FAS처럼 선박의 측면에다가 인도하느냐 FOB처럼 그 측면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간 적재까지 해주느냐 이 두 가지 관점에서만 바뀌는 거지 나머지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용이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없죠. 인코텀즈가 그렇게 어렵게 만든 것도 아닙니다. FAS, FOB 문제 없으시죠? 이렇게 좀 가져가시면 큰 문제 제가 봤을 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운송계약 바이어가고 보험계약 누구에게도 의무가 없고 통관, 수출 통관, 수입 통관 전부 다 셀러와 바이어가 각각 한다라는 거 가져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없으시죠? 바로 이어서 시조건 넘어갈게요. 참고로 FOB는 상당히 국제무역거래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인코텀즈 조건 가지고 회사 내부에서도 회의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알아도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무역회사나 여러분 우리가 일견 이게 무역회사에만 국한된 건 아니겠죠. 여러분들 만약에 취업을 앞두고 계신다면은 이 세상에 조그만 회사보다는 큰 회사를 가고 싶은 사람이 많을 건데 수출입을 하지 않는 큰 회사는 이 세상에 없어요. 큰 회사라면 어디든 다 수출입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회사가 클 수가 있어요. 그러니 꼭 내가 수출입 업무를 하지 않더라도 구매팀에 들어가는데 자재 구매 수입 업무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인코텀즈는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바로 시조건 넘어갈게요. CFR 보겠습니다. CFR 잘 보세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좀 전에 기억나세요? 좀 전에 FOB의 개념은 물품의 인도 분기점이 어디였습니까? 본선에 적재한 거였죠. 그 적재한 거를 그대로 따라가실게요. 잘 보세요. 위비용 보통 갑니다. 위, 비 1번이고 운송이죠. 보험이죠. 통관입니다. 출입이라고 줄였을게요. 수출 수입인 겁니다. 다 안 쓸게요. 일부러. 좋습니다. 일단 시조건은요. 첫 번째 키워드 같이 가실게요. 첫 번째 키워드 위험과 분기점이 동시에 이전되나요? 각각 이전되나요? 각각이죠. 위험, 비용, 위험과 비용이요. 각각 이전입니다. 각각 이전. 이거는 뭐 지난 시간 CPT, CIP를 통해서 충분히 학습이 되셨을 거고요. 잘 보세요. 위험은 어디서 이전해요? 선적지예요? 목적지예요? 선적지.
비용은 어디서 이전해요? 목적지. 비용이 목적지에서 이전하는 이유는 운송계약을 누가 했기 때문이에요? 셀러가 운송계약을 했고 그 셀러가 운송계약을 하고 그에 따라서 지불한 운임의 효력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니까요? 목적지까지 영향을 미치니까 그러한 이유에서 비용에 대한 이전 분기점은 목적지인 수입국이 된다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물론 위험은 선적지에서 언제 한 때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비용이야 그냥 그 운송계약상 운송비용이야 운송계약상 이제 그 운송인과의 맺은 그 운송계약에 따른 목적지이겠지만 그 위험은 도대체 선적지 어디에서 이전되냐 이거예요. CPT는 어디였어요? 복합운송이니까 둘 이상의 운송수단이 사용되니까 누구한테요? 첫 번째 운송인과 두 번째 운송인이 있을 텐데 몇 번째 운송인에게 물품을 교부한 때 위험이 이전됐죠? 첫 번째였죠. 첫 번째. 이건 좀 달라요. 제가 좀 전에 그러니까 요거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린 게 FOB 개념을 가지고 오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지정한 선박일까요? 시조권은. 누가 지정한 선박일까요? 셀러의 바이어요? 셀러가 있죠. 시조권이잖아요. 셀러가 지정한 선박. 셀러가 지정한 선박에 뭐 한때? 본선 적재한때. 본선 적재 시 위험과 비용이 이전해요? 위험만 이전해요? 위험만 이전한다는 거예요. 기억했어요. 위험만 이전. 그러니까 본선 적재 개념 FOB에 있는 그걸 그대로 따라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험과 비용을 제가 이렇게 써봐도 될까요 혹시? 이제는 우리가 앞서서 얘를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될까요? 위험은요 어디서 이전해요? 이렇게 그려볼까요? 비용을 이렇게 그리는 것에 대해서 위험과 비용을 이렇게 그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감이 오실까요? 이거 어떠세요? 위험은 선적지에서 이전해요. 선적지에서 본선 적재한때. 비용은 어디서 이전해요? 목적지 도착한 때 이전한다. 이렇게 그림으로만 그려도 이런 게 유추가 되는구나 한다면 정말 잘 입력이 된 거죠. 네. 선적지, 목적지, 선적지, 이게 목적지죠. 이렇게 이제 좀 생각해 주는 것도 뭐 다른 측면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운송계약 누가 하죠? 셀러. 보험, 가입, 계약, 의무 누구한테 있습니까? 아무한테도 없습니다. CFR은 정상무역거래입니다. 수출 통관 셀러, 수입 통관 바이어. 끝! 이제 우리 뭐만 보면 돼요? CIF 볼 거예요. CIF 뭐만 보면 돼요? 보험만 따로 보면 돼요? 안 돼요? 보험만 따로 보면 돼요? 안 돼요? 되죠. 왜냐? 보험 빼고는 CFR과 CIF는 모두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볼게요. 지난 시간에 했던 CIP 때 보험 그 내용 똑같습니다. 2010 기준인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첫 번째입니다. 먼저 보험은 누구를 위해 가입하는 거예요? 보험계약자. 보험을 실제로 계약하는 사람, 보험계약자 누구예요? 셀러. 그러면 그에 따라서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 보험금 타먹는 자를 뭐라 그래요? 피보험자. 피보험자를 누구로 지정해요? 바이어. 이렇게 계약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반드시 셀러는 바이어를 피보험자로 수입국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되고요. 적화보험이다 보니까 보험도 상품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무슨 상품별로? 많이 보장해주는 것, 중간만 보장해주는 것, 덜 보장해주는 것. 어떤 거요? ICC, C 조건으로만 가입하면 큰 문제 없습니다. 2010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은 반드시 보험을 가입할 때 가입해야 될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비율이라고 한다면 먼저 물건값을 전부 다 가입해야 되지만 추가로 그 물건을 받을 사람이 그 물건을 받아서 판매했을 때 얻을 기대 이익 또는 희망 이익까지 챙겨줬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기대 이익, 희망 이익 최소 110%부터 가입을 해야 되는 건데 이 가입하는 요 10%가 뭐 10%가 바로 기대 이익, 그다음에 희망 이익이 되는 거죠. 희망 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험은 일단 요 정도로만 가져가시면 인코텀즈 기준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CIF도 끝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영상으로 인코텀즈의 이론적인 내용이랑 그다음에 인코텀 2020 개정 내용을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끊어서 가야 됩니다. 먼저 무조건 어떤 걸요? 인코텀즈 2010을 완벽하게 숙지해야지만 인코텀즈와 관련된 영어 문제도 풀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인코텀즈 2000 이제 기출문제를 통한다면 2010 문제도 풀 거고 이제 올해 이제 시행되는 시험을 보자면은 2020 문제가 나오면 그것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꼭 필기한 다음에 반복 학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 이제 인코텀즈 이거 끝으로 강의 마치고 다른 걸로 또 영상을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네, 꼭 복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